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시승 영상을 통해서 중형급 최고의 주행 성능과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공개 현장에서도 너무 궁금해서 하체 쪽을 살펴봤죠. 주행 성능이 좋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널에 하체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미니 개념으로 제가 차이점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차량 앞쪽인 전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본 모습인데요. 언더커버는 맨 앞쪽부터 서브 프레임을 거쳐서 차대 중앙까지 촘촘하게 처리되어 있죠. 차량 언더커버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주행 중에 발생되는 돌이나 바다 근처에 가게 되면 염수 등이 유입이 되고요. 이럴 때 하체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긴 장마 기간에도 습기로 인한 부식도 예방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바닥에 염화칼슘을 뿌리죠. 이런 경우 하체의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언더커버는 촘촘하게 많이 적용될수록 좋고요.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일수록 대중차와는 다르게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언더커버 수준은 전륜 쪽에 양쪽 바퀴를 제외한다면 넓은 면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배기관이 나오는 부분이 승객실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뜨거운 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열판으로 처리된 부분을 볼 수 있죠. 로함은 알루미늄 소재는 아니지만 면적이 넓은 두꺼운 철판 소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향장치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차량 중간 부분입니다. 승객실에 있는 1열과 2열 바닥 쪽에도 언더커버가 꼼꼼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처리된 차량은 국내에서는 준중형이나 중형급보다는 확실히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채널에서 알려드린 BMW나 아우디 차량과 비빌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리자동차의 플랫폼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 그럼 좀 더 볼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중앙 쪽, 즉 사이드 스텝 안쪽 부분인데요. 마감 처리 수준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지만 차량을 조립하는 공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방식은 레이어드 빌드 방식인데요. 철제 패널을 차곡차곡 쌓는 방식을 레이어드 빌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쉐보레 차량이 튼튼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생산 공정이 있는데 모듈라 방식은 모듈 단위로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레이어드 방식은 파트와 파트를, 즉 철판과 철판을 겹겹이 층으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강성을 포함해서 내구성이 좀 더 튼튼할까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말리부 홍보 영상을 통해서 루프 강성을 테스트했는데요. 한 개의 4톤에 이르는 컨테이너를 무려 4개나 올려놨죠. 이걸 차량으로 비교한다면 국내에서 가장 큰 펠리세이드 차량 8대를 올려놓은 무게인데요. 이렇게 높은 강성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레이어드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랑콜레오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 지리자동차에도 이런 테스트 영상이 있었군요. 그랑콜레오스 원조 차량이죠. 지리자동차는 CMA 플랫폼을 볼보를 통해서 인수했지만 단지 기술만 습득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체를 보면 좀 더 개선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미 채널에서는 지난 5년간 국산 전차종을 포함해서 수입 차량까지 하체를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일지 몰랐습니다. 시승 시 놀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이번에는 중앙 쪽 승객실을 지나서 후륜 쪽인데요. 엔진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는 배기관의 경우 위쪽을 촘촘하게 방열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중형급 차량의 하체입니다. 배기관을 지나는 상부 쪽을 보면 차대 쪽이 아닌 부품 위쪽에 커버가 적용되어서 방열을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채널에서 알려드린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의 하체입니다. 이 정도만 처리가 되어도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정말 잘 처리한 것이죠. 2억이 넘어가는 벤츠 S클래스의 하체는 이렇습니다. 차체 쪽도 처리가 되어 있지만 부품 위쪽도 커버류가 있죠. 이게 바로 기본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랑콜레오스의 하부 커버와 방열판 마감 수준은 대중차 브랜드로 고려했을 때는 예상 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로암 하단의 커버링도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커버를 꼼꼼하게 처리하면 기본적인 보호 역할도 충분하겠지만 공력 성능에 있어서도 공기 저항을 낮추는 도풍판 역할도 하죠. 대중차에서는 이 로우암만 살짝 가리는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폭스바겐 아티온 차량의 후륜 로우암 커버를 보면 이 정도인데요. 이것도 대중차라면 잘 돼 있는 수준이고요.
국내 대형급 SUV의 로우암인데요. 아쉽게도 커버가 제공되지 않죠. 기본기를 따지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체크하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 정도로 처리했는데 기본기가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 것 같네요. 뒤에서 본 모습은 이런데요. 튼튼한 탱크 같은 하체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조향장치도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륜 조향장치부터 보시죠. 확대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마 하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를 보시고 놀랐을 것 같은데, 아니 대중차 브랜드에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다고요? 실버 색상의 부품이 바로 너클이라고 하는데 로우암과 바퀴 사이에 연결된 부품입니다. 즉 바퀴의 운동을 차체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향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부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급감이 달라지죠.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 로우암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하고요. 조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진동을 감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중차 성격인 그랑 콜레오스는 로우암 부분은 주철이고요. 로우암과 너클이 연결되는 부분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볼 조인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 너클과 쇼급쇼버가 연결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식은 BMW와 같은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체결 방식이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쇼급쇼버가 너클 자체를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스포티지 전륜 너클을 보면 쇼급쇼버와 너클이 볼트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는 구조이죠. 구조 자체가 다른데 제조사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차급마다 다르게 설계를 하죠. 지금 보시는 설계도는 BMW 차량의 전륜 조향 장치입니다. 커다란 너클 위에 쇼급쇼버가 그대로 관통하는 구조이죠. 이런 방식이 그랑 콜레오스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성능 브랜드에서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체감을 높이고요.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BMW 차량에서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과 그랑 콜레오스가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있죠. 바퀴와 바퀴 사이를 연결하는 스테빌라이저 바입니다.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0점, 즉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이 부품은 마치 시소처럼 코너링과 같은 상황에서 한쪽 바퀴가 눌리게 되면 반대편 바퀴는 버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랑 콜레오스의 스테빌라이저 바입니다. 두께가 상당한데요. 정확히 측정해보니 27.5mm로 이 정도면 국내에 출시되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편인데요. 대형 SUV를 대표하는 팰리세이드의 경우 25mm로 이보다 2.5mm가 더 두꺼운 사이즈입니다. 대형급과 중형급의 차이, 그리고 무게 차이도 상당한데요. 이렇게 튼튼한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하고 튼튼한 로우암, 그리고 너클 구조까지 고려해본다면 시승을 통해서 중형급 최고의 주행 성능을 갖췄다고 알려드렸죠. 이유가 있었네요. 채널에서는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자동차에서 기본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신차의 경우 하체 분석 영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러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시승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조향성이 우수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이 뛰어난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행 성능은 동급 최고입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C타입이 좋습니다. 아니야, R타입이 더 좋아. 이렇게 MDPS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쩌면 마케팅 용어입니다. C타입이나 R타입이나 제대로 만들면 충분히 좋은데요. R타입도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가장 좋은 조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R타입에서도 제네시스 차량에만 적용되죠. 그랜저나 팰리세이드 R타입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고성능 브랜드인 BMW나 유럽 기반의 고성능 차량에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만도에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렉서스와 같은 고급 차량에도 만도 제품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반면 좀 더 고급 브랜드인 BMW나 포르쉐에서는 GF사의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GF사는 실키6안 8단 변속기를 통해서 최상의 차량에 적용되는 변속기를 제조하는 곳이죠. 그랑 콜레오스에 적용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은 GF사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듣고 나서 너무 놀랐는데요. 하체 전문가인 고민수 반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GF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조향 관련 부품은 대중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륜 쪽 조향 장치 부분은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후륜 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후륜 쪽 조향 장치인데요. 후륜 스테빌라이저의 두께는 22mm로 전륜 쪽 스테빌라이저가 국내 대형급 차량보다도 좀 더 두꺼운 사이즈라면 후륜 쪽은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빌라이저는 로어암 쪽으로 연결이 되죠. 하지만 그랑 콜레오스의 스테빌라이저는 너클 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적용된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비틀림 제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로어암을 보면 멤버에 연결된 포인트가 안쪽에 있고요. 바깥으로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제법 큰 사이즈의 로어암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로 팰리세이드의 후륜 로어암을 보면 시작되는 포인트가 확실히 바깥쪽에 있죠. 이건 안쪽이 좋다. 아니야, 바깥쪽이 좋아.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면적을 넓게 했다는 것은 너클과 쇼겁쇼버의 상하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행 중에 포토를 만나면 쿵 하고 1차 충격을 받게 되죠. 이때 스프링이 1차 충격을 받아내게 되고요. 다시 복원될 때는 쇼겁쇼버가 리바운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조합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리어 스프링을 보면 4회 정도의 권선량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면 다른 차량과 비교 시에 너무 짧은 것인데요. 국산 차량인 팰리세이드의 경우 거의 7회에 가까운 권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 정도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그랑 콜레오스의 스프링은 로어암 내부에 1개 반 정도가 아래쪽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계한다면 2열 승객실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2열 시승기 영상에서 2열의 승차감은 패밀리 용도를 고려했을 때 조금 단단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단단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스프링의 두께도 역시 두꺼운데요. 스프링 상단의 패드를 보면 이게 조금 얇아 보입니다. 이건 채널의 예상이지만 이 부분의 두께감이나 소재를 좀 보강한다면 스프링을 통해서 실내에서 전달되는 잔진동을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하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마운트나 부싱 등은 동급 대비 큰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고요. 튼튼한 구조를 확보하고 있네요. 머플러를 고정하는 행거마저도 합금 재질의 브라켓으로 고정을 시켰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데 좋은 내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륜 쪽에도 중요한 부품이 하나 있죠. 바로 트레일링 암인데요. 넓적다리처럼 길게 생긴 부품이 트레일링 암입니다. 타이어에 외력이 생기는 경우 차량 뒤쪽이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요동을 치게 만들죠. 트레일링 암의 역할은 후륜 쪽을 안정적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즉 외력에서 상하의 요동을 줄여주고요.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는 링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트레일링 암을 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처럼 볼트 방식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차대 안쪽을 파놓고요. 내부에서 양쪽으로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좀 더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그랑 콜레오스의 차량입니다. 지난 1부와 2부로 그랑 콜레오스의 하체를 좀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지리의 CMA 플랫폼은 볼보의 CMA 플랫폼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걸 계승한 것이 그랑 콜레오스의 플랫폼인데 본질적으로 고급차인 볼보에서 시작이 되면서 대중차로 확대된 플랫폼이죠. 대중차로 보기에는 고급 부품이 적용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채널에서는 플랫폼은 이 정도면 합격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